안녕하세요. 호주 요리 유학 이민 취업 전문 셰프크루 대표 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미슐랭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을 즐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비행기를 처음 타는 사람이 신발을 벗고 타거나 더우면 창문은 열어도 된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생각이 나서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직 많은 분들이 파인다이닝의 문화를 모르시거나 처음 겪어보실 분들이 더 많죠. 이 영상 하나로 당신은 미슐랭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을 즐기는 방법을 모두 마스터하실 수 있습니다. 정식당 같은 한국을 대표하는 투스타 이상의 레스토랑 디너를 기준으로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미슐랭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는 단순하게 먹고 마신다에 더해 다양한 서비스를 즐긴다라는 의미까지 넓혀집니다. 이런 곳을 처음 가보신 분들은 음식에만 기대를 하시고 어떤 어마어마한 음식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실 수 있는데, 사실 요리도 아는 만큼 보이고 먹어본 만큼 맛을 찾을 수 있어서 이런 요리를 처음 접해보신 분들은 약간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급 파인다이닝에서 일을 해보신 분들과 첫 경험을 하시게 되면 조리 과정이나 음식의 이런 조합에 관한 직접적인 설명도 들으실 수 있어서 더 높은 감동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딱 요리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음식과 재료와 조리에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하실 준비를 먼저 하시면 좋고요. 와인과 음료에 관해서도 조금은 공부를 해 간다면 먹는 것 자체의 의미에서 더욱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예약은 필수이니까 날짜와 시간을 잘 맞추어서 한 달 정도 전에 혹은 그 전에 미리 예약을 하시길 바라요. 만약 원하는 날짜에 예약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웨이팅 리스트에 추가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누군가는 어떠한 이유에서 예약 취소를 할 수 있으니까요. 예약하실 때 생일 혹은 기념일 같은 특별한 이벤트가 있다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서비스 샴페인이나 조금은 특별한 데코레이션 혹은 서비스 음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점심은 약간 저렴한 편인데 디너보다는 선택권이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이왕 처음 경험하실 거 조금 더 비싸더라도 다양한 경험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디너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고급 파인다이닝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와인이죠. 그래서 코스 요리와 매칭 와인은 고급 레스토랑을 최대한 즐길 수 있는 필수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맥주나 기타 술 또한 다양한 리스트로 준비가 되어 있을 거니까 식사 전 간단하게 입가심 정도 하시면 좋을 거지만, 와인 코스를 생각하신다면 간단한 샴페인 한 잔 정도 식사 전에 즐기시면 아주 굉장히 즐거우실 겁니다. 한 사람당 30만원대 중반에서 40만원대 초반까지는 예산을 잡아야 하고요. 나중에 식사를 마치고 술 한 잔 더 한다고 봤을 때 1인당 50만원의 예산은 넉넉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블로그에도 후기를 남겼었는데, 에드워드 권 셰프님의 엘리멘츠 레스토랑을 예약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들어갔는데 다음과 같은 문구를 봤었습니다. 엘리멘츠는 스마트 캐주얼 및 격식에 맞는 옷차림을 권장합니다. 소매가 없는 셔츠나 반바지 또는 슬리퍼 등의 착용을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예전에 셰프였기도 하고 직업상 이런 고급 파인다이닝의 경험이 굉장히 많은데, 의상의 기준을 제시하는 곳은 사실 처음이었어요. 제가 일을 했었던 전 세계 4위 레스토랑 테스야에서도 반바지, 폴라티 이렇게 편한 복장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선했고 오히려 마케팅적인 요소가 있는 문구가 아닌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권장하는 거지 문 앞에서 이렇게 막아서지는 않을 겁니다. 엘리멘츠 레스토랑은 제가 묵고 있는 호텔 안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편한 복장으로 갔었습니다. 맨발에 슬리퍼 질질 끌고 가지만 않는다면 오는 손님을 막아서진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상에 대한 기본적인 매너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돈 주고 서비스를 받는 거지만 개인적인 공간이 아닌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레스토랑이란 공간에서 격식이라는 거창한 단어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매너를 지키는 것 또한 이런 문화를 소비하는 데 있어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턱시도를 입고 가셔도 되고요. 편한 캐주얼 복장으로 가셔도 되는데, 이왕 처음 즐기실 거면 최대한 본인이 스스로 멋져 보이는 정도의 꾸밈 정도 하시고 가시길 권해드립니다.
물론 식사를 하시기 전에 알러지에 대한 걸 물어보시겠지만 예약을 하실 때 미리 알려주시면 더 좋은 준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또한 날 것을 못 먹는다던가 육류를 안 드시는 취향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누구는 배가 부를 수도 있고 누구는 배가 부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딱 한 번 봤는데 더블 사이즈를 원하셨던 분도 계세요. 원래 많이 드시던 분이었겠죠. 가격은 조금 올라가겠지만 본인이 원하시는 것도 다 요구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초반에 작은 사이즈로 코스들이 나온다고 해서 이거 먹고 배가 부를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웬만한 성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모든 코스를 드신다고 하면 배부르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코스 요리를 시킬 때 추가 메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시키기도 약간 애매할 수 있어요. 이럴 땐 일행분들이 각각 시켜서 나눠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웬만해서는 메뉴 안에 들어간 음식은 다 맛보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꼭 매칭 와인을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누구는 와인을 싫어하거나 와인에 안 맞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럴 땐 다른 옵션을 추천받으시길 바랍니다. 맥주를 드셔도 좋고요, 양주를 드셔도 좋습니다. 본인의 취향이 훨씬 더 중요한 거니까요. 만약에 술을 못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 알코올이 들어가 있지 않은 목테일도 시키실 수 있고요. 목테일로도 매칭을 해주는 곳도 많으니까 사전에 미리 알려주신다면 더 좋은 퀄리티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하셨던 부분인데 매칭 와인을 시켜서 즐기고 있는데 양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한 번 더 따라달라고 권할 수 있는지 혹은 이제 몇 번까지 잔을 채울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코스 요리에 따라서 와인이 나오기 때문에 한 잔의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100ml 정도. 제 기준에서는 약간 3-4모금 정도면 끝나요. 한국 분들이 술이라면 대부분 즐긴다는 기준이 취한다라는 거에 맞춰져 있는 분들이 많고 고급 파인다이닝에서 뽕을 뽑으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저렇게 매칭 와인을 조금씩 주면 성에 안 차하셔서 저에게 식사 도중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일도 잦습니다. 나라마다 규정이 있겠지만 서양 같은 경우 술을 파는 곳이면 대부분 시큐리티라고 하는 경비원들이 항상 있습니다. 손님이 취했을 경우 강제 퇴장을 시킬 수도 있고 취할 정도로 손님을 방치한 것도 매장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에서 소비자의 책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급 파인다이닝에서는 여러 이유에서 취한다는 걸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해요. 잔을 채우기 전 한 모금 정도 와인 테이스팅을 하셔서 이 와인 괜찮다 혹은 오늘 매칭 와인 조금 좋다라고 생각하실 경우 양을 조금 더 요구하세요. 혹은 한 잔 더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칭 와인이라는 게 나중에는 대부분 알딸딸해질 정도는 돼요. 7, 8개 정도의 술을 계속 섞어 드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취한다는 기준에서 양으로 승부 보지 마시고 와인의 맛과 품종의 풍미 그리고 음식과의 조화에 조금 더 귀 기울이시면서 즐기시길 권해드립니다. 식사를 다 마치실 때쯤 조금 부족하시다고 생각하시면 오늘 가장 좋았던 와인 한 잔을 더 요구하시면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취한다는 걸 원하신다면 2차로 바에 가셔서 와인 한 병을 더 시키시면 됩니다. 이런 고급 파인다이닝에서 서브를 해주시는 웨이트리스, 웨이터라고 알고 계신 그런 웨이트 스탑 분들이나 소믈리에 분들과 대화를 많이 하시길 바래요. 음식에 대해서나 와인 등에 대해서 이분들께 물어보시면 더욱 많은 정보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알고 즐기는 거랑 모르고 즐기는 건 정말 많은 차이가 나니까요. 단순하게 음식을 먹고 기억 속에 간직하는 거에서 일반적인 재화처럼 소비의 값어치를 저장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죠. 이런 경험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는 것 또한 문화 소비 컨텐츠로 많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개인 방송 같은 경우는 사전에 알려야 한다든지 하는 일반 상식 수준에서 문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인 목적에서의 사진과 영상은 크게 프레쉬를 터뜨리거나 이렇게 반사판을 이용하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요즘에는 개인 촬영용 장비들이 많이 보급되어 있어서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오셔서 촬영을 하시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 만약 이런 경우라면 프라이빗 룸이나 구석에 자리 예약을 해달라고 사전에 부탁을 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즐기고 있는 공간에서 자신만의 이익을 위한 이기적인 행동이야말로 격식에 어긋나는 거니까요. 스타 셰프님들이 주방이 있으신 경우 사진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방에 가셔서 직접 하시지 마시고 테이블 담당 매니저 분들께 조금 조심스럽게 부탁드리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알려주실 거예요. 당연히 대부분 셰프님들은 촬영을 기꺼이 해주시고요. 이런 것 또한 서비스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주방 사정이나 개인적인 이유에서 거절을 하셨더라도 실망하시지 마시길 바래요. 왜 안 해주고 싶으시겠어요? 우리나라는 팁 문화는 아니죠. 그래서 주지는 않으셔도 되지만 막상 계산할 때 계산서 아래 팁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보면 안 주기도 조금 뭐하고, 오늘 우리 테이블을 위해서 애써주신 분들을 외면하기도 조금 민망한 그런 감정을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팁도 예산에 포함을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마지막에 괜히 찝찝한 느낌을 받지 마시고 그냥 5만원 이렇게 추가로 주셔도 됩니다. 무리 안 하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전체 나온 금액의 5에서 10% 정도를 팁으로 주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돈을 주시는 경우도 봤어요. 제가 손님을 모시고 갔는데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이 저희 담당 테이블 웨이트리스 분께 수고했다고 현금으로 약간 이제 소위 찔러 주시는 분도 있었는데, 서로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 연출되니까 정말 주고 싶으시면 계산서 안에 팁을 현금으로 주시거나 매니저분께 이야기해서 직접 전달해 달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습니까? 요식 분야에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컨텐츠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체력관리, 열정관리 하시는 하루가 되셨길 바라고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